그러면 다음 기사를 좀 마저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뭐라고 썼느냐. 돈봉투 사건인데 정치적 기획 수사다. 그러니까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기획해서 됐다는 거에 대해서 맞지 않다라는 취지가 지금 사실 좀 내포가 돼 있는데 윤 대표님. 네. 정치적 기획 수사다라는 게 맞느냐라는 조선일보의 이런 시각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어제 검찰 간 거는 황당무계한 정치 퍼포먼스라고 봐요. 돈봉투 조성에 관여했느냐, 지시했느냐, 네. 나중에 보고 받았느냐 이게 핵심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기획 수사다? 전 법무부 장관했던 박범계 의원도 네. 정치 기획 수사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거는 돈봉투 이정근 사무부총장 3만여 개 녹음 파일, 녹취 파일부터 시작된 수사잖아요. 네. 그래서 정당한 근거가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이 있어서 수사한 건데 저렇게 정치적 기획 수사로 몰고 퍼포먼스를 했다고 봐야죠. 일부러 검찰청 출두해서 안 만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아까 좀 전에 뭐 이상식 실장님께서는 네. 안 만나준 게 조금 지나치다고 그랬는데 저는 안 만나준 게 다 잘한 거라고 봐요. 왜? 검찰이 정치인입니까? 검찰은 수사만 잘하면 되잖아요. 왜 만나요? 부르지도 않은 사람이 왔는데 피의자가 왔는데 거기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2003년 20년 전에 이회창 총재의 그 평행 이론이 생각나요. 그때랑 모습은 비슷하지만 다르죠. 그때 대선 자금 차떼기 네. 사건 때 이회창 총재가 기자회견하고 2003년 20년 전에 네. 바로 출두했어요, 검찰에. 네. 네? 그래서 내가 주모자다. 네. 나 체포해라 했거든요. 근데 나를 이번 구속하라 그랬어요, 송영길 전 대표도. 나를 체포하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송영길 전 대표는 나를 구속하라, 내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정치적 기획 수사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네. 둘이 다르잖아요. 이회창 회장은 총재는 네. 내 책임이고 내가 다 했다고 그랬는데 송영길 전 대표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정치 기획 수사고 보복이다. 그건 평행의 이론이죠. 그래서 이회창 총재는 오히려 떳떳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그때 뭐 참고인으로 해서 그 수사가 끝났고 내가 보기에는 송영길 전 대표는 저 자신 없는 모습 어제도 기자회견하면서 라이온 킹 얘기를 했어요. 네. 삼바. 예? 그 왜 늑대한테 하이에나한테 그 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네. 라이온 킹 얘기했는데 네. 어제는 저는 라이온 킹의 모습보다도 겁먹은 타조의 모습? 타조가 겁먹으면 왜 개인 머리 의견입니다. 묻잖아요. 네. 개인 그래서 의견. 겁먹은 타조. 좀 떳떳하지가 못하다. 네. 좀 정면으로 좀 승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유튜브 지금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일반인이 만약에 청사 앞에서 송영길 전 대표처럼 이렇게 가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지당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또 질문이 들어왔네요. 이상식 실장님. 예, 일반인이 가면 당연히 저지를 당하겠죠. 그렇지만 네. 송영길 대표는 일단 이 사건의 핵심 중심의 위치에 있는 인물이고 검찰로서도 송영길 대표하고 뭐 면담을 하든지 소통을 하면은 뭔가 사건에 대해서 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송영길 대표를 한번 만나주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네. 옛날에 이회창 대표의 차떼기 사건하고 네. 이번 송영길 관련된 이 전당대회 복수 사건하고는 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네. 다르죠. 그런데도 그때 당시 검찰은 제가 기억하기로 네. 이회창 대표에 대해서 네. 그때 구속을 안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 이 말이죠. 지금 검찰은 야당이 조금만 잘못해도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339회라는 그런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과다한 수사를 하는 검찰하고 그때 차떼기 정당의 대표를 구속하지도 않은 그런 검찰하고 좀 많이 다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아직 뭐 송영길 전 대표도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네네네. 네, 구속하지 않은 상태이긴 한데 지금 아까 윤영걸 대표님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핵심은 돈을 줬느냐 혹은 주는 걸 알았느냐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거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어제 송영길 전 대표한테 이 부분 혹시 아셨어요? 물어봤거든요. 송영길 전 대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강내구 감사가 조사를 받았지만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그 검찰 조사에도 전혀 그런 얘기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만 개가 되는 녹취록의 일부 내용만 추출해서 말한 것의 신빙성은 검찰과 법원에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장을 해서 돈봉투 살포 자체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안 하셨는데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 소환해서 조사할 것이고
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또 기소가 된다면 법정에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살포 자체는 있는지 없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이십니까? 그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수사를 통해서 대응하고 법정에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돈봉투 살포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냐 물었는데 그 문제는 법정에서 얘기하겠다. 법정에서 얘기한다고 지금 3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김병민 최고님. 예. 지금 가장 기자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법정에서 얘기했는데 법정에서 얘기를 하려면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고 법정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검찰 조사에서는 얘기를 안 하겠다는 건가? 예. 나중에 가서 법정에서만 얘기를 하겠다는 건가 궁금합니다. 부장검사 만나서 할 수 있는 얘기면 기자들 앞에서 왜 못 하겠습니까? 자신 있게 나를 구속하라면서요. 네. 구속하면 죄가 있어야 구속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기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네. 그 돈봉투를 전달했냐, 이 사건에 관여했냐라고 물으니까 네. 나는 전당대회에서 30분 단위로 움직였기 때문에 네. 이 내용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주변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을 때는 그런데 내가 모르는 일에서 뭐가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한다고 결국 본인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저는 가장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비겁하다고 판단했던 게요. 주변인들을 괴롭히지 말고 나를 구속하라고 얘기했으면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책임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하지만 나는 몰랐다고 피해가게 되죠. 이래놓고 무슨 주변인을 괴롭히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결국 이런 사건으로 가게 되면 본인이 사무총장, 부총장으로 임명했던 사람의 녹취가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가 알려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네. 아마 지난날 한나라당 시절에 있었던 돈봉투 사건이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증언으로 드러나긴 했지만 이 돈봉투가 내밀하게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누가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처벌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수사가 쉽지 않으니 과거의 전례를 활용해서 나는 몰랐다로 피해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방식이라면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하고 무슨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최소한도로 지금 같은 대응을 하게 될 것이면 뭔가 소영웅주의처럼 행세하면서 본인이 모든 걸 책임지는 것 같은 행동, 그런 퍼포먼스는 안 보이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송영길 전 대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상식 실장님. 네. 혹여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 때 나를 조사하십시오라고 가서 얘기하고 들어갔는데 묵비권 행사했거든요. 네. 송영길 전 대표는 혹시 그러는 거 아닐까? 법정에서 얘기하겠다는 거는 지금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안 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송영길 대표가 정말로 사건의 전모를 정확하게 모를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네. 저도 선거를 치러봤지만 네. 저 당 대표 선거는 전국 규모의 선거고 굉장히 이제 대표가 바쁘다는 거 저는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 전모를 모르니까 근데 전모를 기자들 앞에서 모르는데 나를 구속하라는 건 그럼 어떻게 연결? 그건 이제 자기가 총괄적인 최종적인 책임자니까 예, 부하들을 괴롭히지 말고 자기가 모든 책임을 끌어안고 가겠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만 들어가지 못하고 앞에서 검찰청 현관 기자회견만 하고 돌아오는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이런저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 같이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조금 속도가 더디고 또 그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정면으로 본인한테 물어볼 것 있으면 정확하게 조사를 해라. 이런 어떤 본인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자세 이런 거는 보여지는데 예. 실효성은 없어 보이고 약간 좀 어리둥절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예. 국민들께서 생각할 때는 아니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가 예. 검찰이 다 수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은 그때 부를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송영길 전 대표의 검찰 자진 출석을 두고 지금 이런저런 목소리가 있는데 주원기 의원님. 네. 당 내부에서 보기 우리 당 대표였는데 좀 너무 모양 빠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예, 충분히 민주당 안에서는 지금 그런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탈당까지 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 아니라서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있으시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송영길 전 대표는 자신의 결백을 향한 정치적 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죠. 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지금 요번에 쇄신 의원총회를 오늘 하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도대체 너무나 속도가 느립니다. 한마디로 지도부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이미 나와 있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어느 정도 노선을 정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할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분출되는 것 같습니다. 속히 지도부가 이 결정을 해줘야지 송영길 전 대표의 어떤 정치적 결백에 대한 자기 수사에 대한 결백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정당성을 가질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의총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쇄신 의총이다라고 썼더니 쇄신 의총을 준비하는 의총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속도를 좀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쓴소리가 나왔는데요. 다음 기사를 좀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제출한 휴대폰, 연락처, 카톡 등이 초기화됐다. 검찰 수사 협조로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실장님. 네.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나를 구속해라. 왜 나 파리에서 불러놓고 조사를 안 하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휴대전화는 지금 다 초기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모든 국민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권리가 있죠. 예. 그런 의미에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네. 이게 검찰이 지나치게 별건 수사를 하고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수사 대상이 된다. 지금 그래서 이 후원의 조직도 지금 그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했죠. 이렇게 수사 범위를 너무 지나치게 넓혀가다 보니까 모든 사람은 이 사건하고 관련 없는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싶은 그런 또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네. 한동훈 장관도 자기 아이폰에 걸린 비밀번호 해제하지 않고 네. 그게 지금 두고두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네.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싶었다 이런 생각이 작동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방어권은 네, 자기 방어권.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초기화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까 그 외곽 조직 압수수색 얘기를 하셨는데 다음 기사가 바로 그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 좀 볼까요? 네. 송영길 전 대표의 자금 조달처로 의심을 받는 먹사연, 이 평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외곽 조직입니다. 여기가 돈봉투 피의자가 다수 활동한 정황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네, 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후원 조직 회의록을 서울신문이 직접 들여다봤는데 보니까 여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정근 전 부총장이 내 말이 좀 뉴스가 되게끔 해야 된다라고 좀 회의를 주도하기도 하고요. 돈을 조달한 이번 돈봉투 이 의혹 관련해서 9,400만 원 중 1,000만 원 정도를 돈을 조달한 걸로 알려진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후원비를 좀 뭐 올려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도 내기를 하고 강래구, 광화평 등등 이 멤버들이 지금 다 결국 먹사연 안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검찰은 먹사연을 통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이 자금이 좀 관리가 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 이런 의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인디언 기후제식 압수수색이라고 사실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에서 보기엔 좀 수상해 보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사건은 시작이 된 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네. 그 휴대폰이 다수가 나왔잖아요. 네. 거기에 녹취 파일이 나온 게 3만여 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전화 통화하면서 돈이 오고 간 거를 자동 녹음 기능을 해놔서 다 지금 있는 거예요. 네. 그 근거에서 수사하는 거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도 이건 정치보복 아니라 팩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송영길 전 대표 자금 조달처 의심받는 게 네.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그 후원 조직이죠. 줄여서 먹사연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강래구 수자원공사 감사라든지 지금 그 인천 부시장 하던 조택상 이런 분들도 다 거기 회원으로서 회의를 같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도 회의 주재하면서 뭐 송영길 그 의원이 능력에 비해서 좀 저평가됐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송영길 전 의원이 여러 번 출마를 했는데 장관 자리도 하나 제대로 못했고 또 뭐 당 대표도 계속 출마하는데 한 자리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국회 의석수에 비해서 좀 못한 그 부분이다 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네.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그 먹사연 여기 그 캠프의 또 핵심
역할을 했어요. 네. 그러면 박모 씨가 회계 격리를 받는데 네. 핵심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그 송영길 대표가 파리 있을 때 글로 갔다 왔잖아요. 또 말 맞춘 의혹이 지금 또 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돈 몇 푼이 지금 왔다 갔다 한 게 다들 뭐 그런 게 별거 아니다. 300만 원이 별거 아니다 하지만은 정당의 가장 핵심인 전당대회거든요. 네. 전당대회를 돈이 오고 가고 그거로 해서 농공행상을 해서 매관매직을 한 거예요. 돈 준 사람 한 자리씩 다 줬잖아요.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 정당 정치 근간이 흔들리는 거 민주주의의 근본이 정당인데 정당이 저렇게 썩었다는 건데 저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저건 민주당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당이 저렇다면은 정당들 다 문 닫아야 되는 큰 사건입니다. 네. 사실 2023년에 전당대회 돈봉투 문제가 벌어진 것이냐라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처음에 이 사건이 나왔을 때 많이들 약간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직까지 처음 논란이 불거지고 좀 실체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좀 실체가 좀 밝혀진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때문에 좀 검찰도 속도를 좀 빨리 좀 내고 송영길 전 대표도 뭔가 본인이 아는 게 있다면 입을 열고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